어, 제가 천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모든 실이 있는데, 모든 실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천을 짤 때, 실의 굵기를, 합성 소비가 됐든 일반 면사가 됐든, 떤 형태의 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태의 실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굵기를 서로 틀리게 해서 짜는 겁니다. 굵기를 서로 틀리게 해서 짜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나의 천의 형태로 보통은 이제 굵기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죠. 그러나 굵기를 서로 틀리게 해서 만드는 경우입니다. 첫째는 겉면 자체에서 굵기를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열기나 냉기를 그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조차도 면끼리 실조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열교환이 이루어지거나 냉기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기나 냉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천을 짜시는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즈가 틀린 실을 혼방을 해주는 거죠. 가령 뭐 심지 구조는 심지나 이런 구조는 굵은 실로 해주고 나머지는 사이즈가 틀린 실로서 중간에 채워주는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로서는 옷감이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그 안에서 뭐랄까 보온도 되고 안에서 서로 어떤 형태의 열교환이 이루어졌든 뭐 체온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안쪽에 그 이제 겉감이 아니라 안쪽에 안감으로 이제 들어가시다 보면 따뜻하게 이제 열기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따뜻하게 해주겠고 바깥에다가 두면은 그래서 그것이 냉기가 바깥에 차가운 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식혀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원단을 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단을 짜실 때 안과 밖이 이제 같이 있는데 지금 멤브레인 구조처럼 안에 이제 열기를 보호하면서 시원한 것은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안감과 겉감이 있다. 보통 이제 두 개나 세 개의 층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개나 세 개 층이 있는데 안감과 겉감은 실 사이를 실 사이를 뭐랄까 이게 듬성듬성 약간 표면이 공기가 많이 드나들어서 듬성듬성 만들어주고 안에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촘촘히 짰다고 합시다. 이것을 2중이나 3중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께를 두 단계로도 되지만 겉과 안감으로 세 단계로도 되겠죠. 대중소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도 열교환이 이루어지겠죠. 바깥에 시원한 공기는 이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체온은 보존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짜잖아요. 원단을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짜다 보면 그런 식으로 바깥에는 그 통로의 사이즈가 서로 이렇게 쌓일 때 겉감이 이렇게 듬성듬성 한다는 거죠. 안쪽은 촘촘히 짜주고 이렇게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겹쳐주면은 안쪽에 이렇게 체온은 보존되면서 시원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꾸로 뒤집으면 바깥에를 촘촘하게 해주고 안에를 듬성듬성 해주면은 습기는 배출되면서 바깥에는 방풍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이제 고어텍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안감과 겹감을 서로 이렇게 직경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실짤 때 듬성듬성한 것과 듬성하지 않은 촘촘한 것 이것을 두 단계로 하셔도 되지만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겉과 그렇죠. 바깥쪽이 좀 널널하게 듬성듬성하게 쌓여있으면 시원하게 바람이 들어오기 여름에 시원하고 안에는 약간 체온이 보존되고 거꾸로 뒤집어서 바깥쪽을 촘촘하게 만들어주면 그렇죠. 안쪽을 듬성하다. 습기는 배출되고 바깥에 방풍이 되는 겁니다. 고텍스 원리가 되는 거죠. 이 방식으로 이제 직물을 짜시고 원단을 따시면은 옷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종 어디에서도 사용될 수 있냐면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각종 모든 의류 부분에는 다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열기를
열기나 냉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서로 사이즈가 틀린 실을 가지고 짜가지고 열기나 냉기를 증폭시키는 구조 또는 이렇게 서로 듬성듬성 짜든지 촘촘히 짜든지 이런 서로 차이를 둬 가지고 두 단계로 하든지 겉감 안감 두 단계라든지 또는 세 단계라든지 몇 단계네 또 몇 단계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밖에 냉기를 차단시키거나 또는 방수 방풍 기능을 하거나 안쪽엔 습기가 배출될 수 있거나 이렇게 사이즈를 서로 이렇게 짜는 것을 듬성듬성 짜는 거하고 촘촘히 짜는 것을 서로 듬성듬성 짜는 것을 바깥에 배치해 주면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냉기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차가워지겠죠. 예. 그다음에 안에 있는 그다음에 그 안은 좀 체온을 좀 보존해야지. 너무 시원하면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촘촘한 것을 바깥으로 뒤집어서 갖고 하면은 바깥에 촘촘하면 그렇죠. 일종의 그 방풍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다 코팅까지 해놓으면 어느 정도 그렇죠. 좀 더 아주 촘촘히 짜버리는 거죠. 그냥 아주 촘촘히 짜버리고 거기서 방수 기능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방수 코팅 뭐냐면 욕실 그레이지용 301을 같이 넣어가지고 방수 코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세라믹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 같은 거 그다음에 유리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이제 그것을 제품 만들 때부터 실 짤 때부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고텍스 원리를 가지는 거예요. 여름 뭔가 겉감과 안감을 바꿔서 이렇게 여름에는 그냥 바깥에 이게 널널한 바람이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안쪽은 촘촘히 또는 거꾸로 뒤집으면 밖에 겨울에는 공기가 잘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습기는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고텍스 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실을 짜는 직경의 차이를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제품 옷을 만들거나 이불을 만들거나 이런 형태 실을 가방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열을 축적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령 이렇게 열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게 안에가 이제 촘촘한 구조라 할지라도 좀 굵은 실을 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가 이제 촘촘한 구조라고 생각해 봅시다. 겉감 안감이. 그러면 안에가 촘촘한 거 좀 열이 축적되지만 열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두꺼운 실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중간 사이사이를. 그러면 그 열이 축적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열이 축적됩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원단을 만드시고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소로 할 수도 있겠죠. 열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냉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냉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바깥의 부분이 이렇게 보면 대중소 똑같은 징벌로 듬성듬성 하시지만 냉기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두터운 실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텁고 중간 이렇게 그다음에 대중소라고 합시다. 두께 이런 식으로 두꺼운 것과 중간 것 또는 얇은 거 이런 것을 배치해 가지고 냉기가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 그것은 이제 이렇게 밖에 냉기가 바깥층에서는 이렇게 냉기가 이렇게 축적이 되므로 몸도 자연스럽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그죠? 몸도 자연스럽게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실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가지고 바깥에 배치하면 냉기가 들어오는 거고 안에다 배치하면 그렇죠. 안에다 배치하면 어떻게 되죠? 안에다 배치하면 열기를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단이나 각종 제품, 의류, 그다음에 뭡니까? 의류하고 옷 같은 거 또는 가방 같은 거 이런 소재를 전부 다 이런 소재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가방 원단도 모든 형태의 원단입니다. 가방 원단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원단 부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모든
텐트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텐트 천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좀 모든 형태 이런 그러니까 천 종류에는 이런 방식이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중간에 어떤 튼튼한 제가 예전에 저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탄소섬유에다가 석연가루를 넣어가지고 합성섬유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실을 꽈가지고 층을 만들어서 금속가루도까지 넣을 수 있는 거는 뭐 하나 석연가루가 들어가거나 금속가루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따로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방탄구조 아르미드 그 섬유를 대신한 방탄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서로 꽈는데 가로 세로 해서 어떻게 꽂죠? 그렇죠. 가로 세로로 꼬고 X자로 꼬고 서로 방탄구조를 만들 때는 어차피 꾸불꾸불도 넣고 이렇게 사방으로 충격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충격이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방 꾸불꾸불한 구조를 같이 넣어서 안감으로 넣어줄 수도 있죠. 그거는. 그래서 속을 겉에 겉면하고 원단하고 안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겹겹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충격을 내진 구조의 강철판 만들 때하고 비슷한 방식이죠. 제가 그 어떤 금속 철판이라든지 아니면 좀 내진 구조의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철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형태의 금속 제품을 만들 때나 아니 플라스틱 제품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도가 높은 것을 들어갈 때 심지 구조를 들어간다 그랬죠. 심지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가로 세로에 꽈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죠. 가로 세로 어떤 X자 또는 구불구불한 형태 다양한 형태를 들어가고 자그마한 알갱이조차도 꽈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다가 유리소경 코팅제, 의류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방수제를 같이 넣어주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좀 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욕실용 그레이지용 302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만들 때 그러면 자동차나 특수하게 좀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강도가 있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금속 제품도 이렇게 꽈가지고 철근이 됐든 뭐가 됐든 꽈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가로 세로식 X자 심지 들어가고 꾸불꾸불한 심지가 들어가고 알갱이 형태로 들어갈 때도 꽈서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강도가 높은 내진 구조의 강판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철판이나 각종 금속 제품을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금속 제품, 철판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알갱이를 심지 구조, 어떤 형태가 됐든 심지가 들어가고 알갱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철판 구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구조, 이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어떤 철판을 가공할 때 뽁뽁이처럼 안으로 볼록볼록 만들어 놓고 금형을 그렇게 짜야 되겠죠 하고 그다음 위에다가 다시 샘물로 덮어주고 판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겹을 만들어서 용수철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 구조도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볼록볼록하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판으로 해가지고 용수철 구조를 만들어주고 겹겹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용수철 구조예요. 또는 용수철인데 이번에는 볼록 맞는 게 아니라 볼록과 오목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볼록이가 이렇게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 오목이가 조금 있고 볼록이 있고 안쪽으로 오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목이 같이 있는 구조의 강판도 이것도 내진 구조에 해당하는데 용수철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형식으로 철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제 플라스틱 제품에도 동일하게 이 기술들이 심지 구조, 알갱이 또는 볼록 가공, 오목과 볼록이 같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또 겹겹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가공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골판지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올록볼록을 같이 집어넣는다든지 볼록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겹겹이 쌓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품 파손을 방지하는 골판지 만들거나 종이박스 만들 때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박스 만들 때도 거기에 심지 구조가 들어가서 종이박스는 아니면 나무 MDF라든지 펄프 종류, 톱밥 종류에 들어가거나
합판 구조 들어갈 때도 합판이나 이런 것들 속거보드 또는 MDF나 이런 거 들어갈 때도 심지 구조 어떤 형태가 됐든 나무 심지가 됐든 뭐 철 심지가 됐든 금속 심지가 됐든 아니면 종이 부분을 갖다가 서로 꽈가지고 이게 저기 뭐라 그럴까 나무 종류를 갖다가 서로 나무 심지 같은 거를 줄기 같은 걸 꽈가지고 들어갔든지 자연적인 것이 들어갔든지 인공적인 어떤 소재로서 꽈줬든지 이렇게 해갖고 나무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 이게 심지 구조 이런 합판을 만들거나 속거보드를 만들거나 또는 알갱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조 가공하는 합판, 속거보드 모든 목재 종류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비닐 종류도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갱이를 집어넣어주거나 이렇게 심지 구조를 만든 비닐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닐도 비닐이나 필름을 이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특히 뭐 MDF라든지 속거보드 만들 때 석영가루 환상적인 색깔을 만드는 석영가루나 각종 돌가루를 넣는 경우 또는 인공적인 뭐 합성섬유의 가루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알갱이 그 알갱이가 뭐가 됐든 간에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전체 판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곰팡이를 잘 쓸지 않기 위해서 에어컨을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를 넣어주는 경우 또는 이렇게 뭐 욕실용 그레이종 상공이나 이런 거 넣어서 탄탄하게 만들어주거나 합성섬유 가루를 좀 넣어서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경우 이것은 합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종 모든 종류의 금속판이나 플라스틱판 이런 것들도 같이 금속판에도 석영가루나 돌가루 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또는 금속 알갱이들이 들어가서 심지 구조를 알갱이 들어가서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식의 어떤 강판 제조 모든 금속판 제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금속 부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태의 금속 부품도 마찬가지고 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알갱이 형태를 집어넣어 가지고 칼에 강철 소재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뭐 돌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금속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알갱이든 알갱이가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으셨을 때 굉장히 탄탄한 구조가 되겠죠. 칼 같은 거를 모든 금속 제품은 다 그렇습니다. 철판 가공할 때 이제 이런 알갱이를 집어넣거나 심지를 집어넣거나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뭐 MDF라든지 뭐 이렇게 종이 톱밥이나 종이 폴밥 합해가지고 돌가루 집어넣든지 석영가루 집어넣든지 합성섬유 가루를 집어넣든지 가루나 알갱이를 집어넣거나 심지 구조를 넣어서 탄탄하게 만드는 제 기술의 구조에 해당합니다. 금속 가루도 될 수 있고요. 모든 형태의 가루 종류는 다 됩니다. 가루나 알갱이 사이즈를 넣어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비닐 만들 때도 똑같고 모든 형태의 천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천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 만들 때도 합성섬유 실이다 그러면 모든 형태의 실 만들 때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돌가루를 집어넣어주고 금속가루 집어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금속가 아니라도 합성섬유를 만들 때 아주 단단한 형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알갱이를 집어넣고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이런 기술도 제 기조 구조에 해당합니다. 철근 같은 거 만들 때도 안에 심지 구조를 막 가려먹게 철사줄 꽈갖고 넣은 것을 넣어준다든지 가로세를 알갱이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철근이 엄청 강해집니다. 모든 형태의 것에는 다 들어갑니다. 파이프 같은데도 이렇게 일반 플라스틱 파이프가 됐든 뭔 파이프가 됐든 거기도 알갱이를 집어넣어주면 뭐 합성섬유 알갱이 됐든 돌가루가 됐든 석영가루가 됐든 금속가루가 됐든 또는 또 다른 형태의 강도가 있는 그런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합판을 파이프를 만들면 파이프가 가루 형태로 들어가면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죠. 너무 이렇게 알갱이 커지면 파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걸 넣어갖고 자갈 구조를 넣어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만들. 플라스틱도 이런 식으로 알갱이나 심지 형태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탄탄한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어 자동차용으로 쓸 수도 있고 비행기용으로 쓸 수 있고 모든 모양의 강판 굉장히 튼튼한 것이 납니다. 알갱이를 아주 합성섬유 알갱이를 아주 이렇게 넣었다 또는 사이즈를 틀리게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엄청나게 튼튼한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죠.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창문 구조를 튼튼한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합성섬유 좀 가루 종류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알갱이랑 섞어가지고 강한 방탄 소재를 만드는 이런 여러 겹을 겹친 방탄 소재가 되겠죠. 합성섬유 이렇게 만들면 그런 게 방탄 소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기술 부재 또는 뭐 거기다가 유리에다가 그렇죠. 석영가루나 돌가루 또 금속가루를 집어넣어서 방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부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